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위원장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3월 29일이었습니다. 여당 대표는 상대방에게 할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붓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서울 신촌 유서에서 정치를 개거치 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에 대해서 개같은 정치를 한다, 개같이 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고 정치를 할 때 개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지 이재명 대표를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았는데, 이해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마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을 꼭 집어서 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위원장은 이어 겸손하고 진중하게 품위 있는 유세, 선거 유세를 통해서 국민들의 더 높은 심판 의지를 받아오는데 전념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참 웃긴 사람입니다. 본인이 한 과거 행실은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해찬 위원장이 그런 소리를 한 것은 진짜 좀 의아합니다. 이해찬 위원장은 과거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욕설은 물론 손찌검까지 일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월간조선 2002년 12월호에 실린 이해찬 폭언 폭격 살해 연구, 서울시 부시장 시절 그러니까 이해찬의 친형입니다. 이해찬의 친형 부동산 등기건으로 구청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무릎을 꿇치고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이런 짓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개같은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이해찬이가 행정을 뭘 안다고 정무부시장에 앉아가 있어요. 정치인인데 뭐 사법고시에 했으면은 뭐 정무부시장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평생을 정치만 하고 투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무부시장에 앉아요? 노무현이가 대통령 할 때 조순 시장이 서울시장 하고 이때 정무부시장으로 앉은 것이죠. 그러니까 감투를 쓰고 자리에 앉으면 이딴 짓을 하는 게 바로 좌파들의 DNA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간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백승우 기자가 쓴 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위원장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 1995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이 총리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할 때 일이다. 당시 서울시의 송파구청 재무국장이던 정태복 씨, 지금 현재 연세는 70세가 되셨습니다. 정태복 씨는 1995년 12월 18일 이해찬 정무부시장실에서 발생한 그날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장이 나를 포함해서 담당 과장, 계장, 직원이 이 부시장실로 불러갔습니다. 이 부시장의 형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금으로 송파구 가락동 근처에 7억 8천만 원짜리 건물을 구입했지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가액과 토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관한 것이었는데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직원과 이 부시장의 형 측과 견해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형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왜 이 부시장이 낫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무부시장실에서 근무하던 한 비서관이 우리 구청 담당 계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구입한 사람이 이 부시장의 형이니까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전부 다 소급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양반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치를 보면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건물을 구입한 사람이 이 부시장의 형이니까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 전화를 한 건 아니지만 아랫사람을 지켜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아랫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전화를 하는 것도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형이 아마도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전화를 받은 계장은 신경을 썼지만 담당 직원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장은 직접 하지 않고 그 계장 밑에 담당 직원이 어떤 산술적인 실수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실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반려됐어요. 알고 보니까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한 액수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계산상의 착오였습니다. 담당 과장 정결사항이었다. 이거는 담당 과장의 정결사항이었다는 정결사항이었던 모양입니다. 정결사항이었는데 더하기를 잘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수정 조치를 해서 등기가 완료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했어요. 수정 잘못된 거 수정해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담당 직원이 잘못한 건 맞지요. 그러나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장실에 왜 갔습니까? 저는 그날 오전에 구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이 빨리 부시장실로 가자며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상황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후 직접 확인해 봤어요. 담당 직원의 실수가 한눈에 들어왔고 납득이 가는 단순한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부시장이 국장까지 오라 했다는 겁니다. 이 부시장께서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곧장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해찬 정무부시장과 송파구청 소속 정성생과는 어떤 관계라고 봐야 할까요?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저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서울시가 우리 구청에 대해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부시장실의 관계 몇 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어요. 이 부시장이 부재 중이라 부속실에서 한 30분쯤 기다리더니 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해찬이가 들어온 거예요. 담당 직원을 제외하고 저와 과장, 그러니까 국장이죠. 국장과 과장, 계장이 부시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하니까 이 부시장이 이해를 하던가요?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답하기를 가져간 서류를 펴놓고 설명을 하려는 순간 이 부시장이 갑자기 반말로 국장한테,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뭔데 얼마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지시했어? 라고 고함을 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돌변하기에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서울시 감사관 오라가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담당 직원 어디 갔어? 라고 다시 또 가음을 질렀어요. 부속실에 대기 중이던 담당 직원이 그때 이제 들어온 모양입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직원이 볼 때,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진짜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읽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짓밟히면요, 예? 사람의 가슴에 남아가지고 이거 죽을 때나 잊지, 이거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짓을 한 게 바로 이해찬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개 같은 정치 이야기, 뭐 한동훈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네. 제가 다 화가 납니다. 제가 다 화가 나.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산술적으로 약간 실수가 있었을 뿐인데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서울 정무부시장이 불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친형의 부동산 건이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소급해서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시장은 제 부하 직원에게 몇 마디 폭언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 감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이 감사관이 들어오니까 의자에 앉아있던 이 부시장이 무릎을 꿇친 직원을 향해서 책인지 서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를 집어 던졌답니다. 그러고는 그한테 가가지고 한 차례 손찌검을 했대요. 그러니까 뺨을 때렸다는 거죠. 그 순간에 감사관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 후 이 부시장은 이자들 재산 등록 서류 가져와 라고 하더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장, 계장, 담당 직원 모두 다 재산 등록 서류를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관에게 말하기를 내일 당장 송파구 특별감사해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참 더러운 인간입니다. 진짜. 감사관은 국장만 해당되고 나머지 직원은 직급이 낮아가지고 재산 등록을 하지 않는 재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순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해찬 부시장이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곧장 송파구청에 있던 제 재산 등록 서류를 서울시 다른 직원이 다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손찌검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당사자는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손찌검을 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의 사실이 이러한 사실들이, 그러니까 좌파들은 감투를 쓰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원하는 한이 있나 봐요. 무슨 한이 있는가 봐요. 사법고시만 할 때 공부를 했지 그 외에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인생 공부도 안 하고 인간 공부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해찬 이 인간은 반드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소급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 양반이 죽기 전에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